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이 하루 남았다는 게 아쉬운 토요일 저녁 조금 일찍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눈밭에서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가 값진 은메달을 따내며 동계올림픽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유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첫 메달의 기운은 예선전부터 감돌았습니다. 이상호는 두 차례 예선에서 쾌조의 레이스로 32명 중 3위로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예선 3위 성적은 이상호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평행 대회전은 성적이 좋은 선수가 코스를 선택하는데 이상호는 승률 높은 레드 코스를 선택해 16강과 8강을 가뿐히 통과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예선 2위인 슬로베니아 얀 코시르와의 준결승이었습니다. 불리한 블루 코스에서 출발해 초반 한때 0.36초 차로 늦었지만 중반부터 거침없이 스피드를 높이며 막판 짜릿한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차이는 불과 0.01초, 그야말로 종이 한 장의 승부였습니다. 은메달을 확보한 이상호는 머리를 감싸며 기뻐했고 경기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상호는 결승에서 소치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스위스의 네빈 갈마리니를 만나 역주 끝에 졌지만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은메달을 획득했는데도 아주 믿기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사상 첫 설상 메달이라서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메달인 것 같아요. 한국 설상의 새 역사를 쓴 이상호는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선 세계 최고 자리에 도전합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여자 컬링팀은 의성이 고향이라 마늘 소녀들로 불렸지만 이상호 선수는 어릴 때 정말 배추밭에서 스노보드를 배워서 별명이 배추보입니다. 배추밭 내달리던 소년을 은메달 청년으로 키운 힘은 무엇인지 소환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상호가 기적 같은 은메달을 따내는 순간 관중석에 있던 아버지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에게 스노보드를 하라고 권유한 지 16년 만에 꿈 같은 결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그 결과를 오늘 세계에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호는 7살 때 집 근처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탔습니다. 정식 경기장이 아니라 강원도 정선의 고랭지 배추밭을 고친 썰매장이었습니다. 제설기로 이제 자연적으로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제 추가 보강을 해서 맨날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는. 천부적인 소질과 강한 승부욕으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4년 전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지난해 삿포로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르며 설상 종목 첫 메달을 따낼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대표팀 이상원 감독의 맞춤형 훈련도 메달 획득에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여름엔 수상 스키를 타며 1년 내내 보드의 감각을 잃지 않게 했고 인터벌 훈련을 통해 한 시즌을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을 키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앞으로 월드컵, 베이징 올림픽, 앞으로의 그 올림픽에서 더 많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심리 치료를 전담한 조수경 박사까지. 이상호의 사상 첫 메달은 모두의 숨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23살, 아직은 배추보이라는 별명이 더 어울리는 이상호는 당당하게 은메달을 따내며 대한민국 설상 종목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썰매 종목에서도 거침없는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봅슬레이 2인승에서 주춤했던 우리 대표팀이 4인승에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1, 2차 레이스 합계 2위에 올랐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파일럿 원윤종과 푸시맨 서영우, 전정린, 브레이크맨 김동현으로 구성된 4인승 팀은 1차 레이스에서 스타트 기록은 11위로 쳐졌지만 매끄러운 주행으로 만회했습니다.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9번 커브를 빠져나오다 벽에 부딪혔는데 곧바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후반부에 더욱 속도를 낸 우리 팀은 48초 65의 트랙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2인승 금메달리스트 독일 프리드리 팀이 이 기록을 다시 깨면서 0.11초 차 2위로 1차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2차 레이스에서도 쾌조의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1차 때 실수했던 9번 커브를 깔끔하게 빠져나왔습니다. 1, 2차 레이스 합계 2위를 유지한 원윤종은 크게 포효하며 만족해했고
이용 감독과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도 환호했습니다. 내일 또 이 좋은 감 그대로 경기에 임해서 남김없이 모든 걸 쏟아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위 프리드리 팀에 0.29초 뒤져 있고 4위 캐나다 팀에는 0.29초 앞서 있는데 내일 두 번의 주행에서 금메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격차입니다. 2인승에서의 부진을 만회하며 대반전을 이룬 4인승 팀은 내일 대망의 3, 4차 레이스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이어서 여기는 평창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첫 선에 보이는 매스 스타트 경기가 잠시 후 8시에 시작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든든한 맏형이자 이 종목 세계 랭킹 1위인 이승훈 선수가 초대 금메달 리스트를 향해 달립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매스 스타트는 여러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400m 트랙 16바퀴를 도는 평창올림픽 신규 종목으로 이승훈은 2시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이 종목 최강자입니다. 5000m 5위, 1000m 4위에 이어 팀 추월 은메달을 따내며 갈수록 상승세인 이승훈은 마지막 레이스를 금빛으로 장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매스 스타트에서는 정말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몸은 준비돼 있으니까 기회가 왔다면 놓치지 않고 메달을 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훈과 팀 추월 은메달을 일궜던 17살 막내 정재원도 함께 나섭니다. 팀 플레이가 필요한 종목인 만큼 두 명 모두 결승에 오르는 게 유리합니다. 두 선수는 현재 경기장에 도착해 몸을 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결승과 결승이 오늘 모두 열리는데 준결승 후 불과 1시간 만에 결승을 치르는 만큼 체력 안배도 중요합니다. 팀 추월에서 동료애가 실종된 모습으로 큰 실망을 안겼던 김보름과 박지우는 여자 매스 스타트에 출전합니다. 김보름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을 제패한 우승 후보입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의 이야기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일본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했죠. 이제 남은 건 금메달입니다. 내일 결승전 상대인 스웨덴의 개인 기량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 선수들은 더 탄탄해진 조직력으로 맞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짜릿하고 이렇게 감격적인 승리를 거두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팀은 반나절 만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앞 스웨덴 선수들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우리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앞서 훈련한 스웨덴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선수들은 훈련에 앞서 음악부터 찾았습니다. Hans, where's the music?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밝은 표정으로 결승전에 데뷔했습니다. Kim is such a good team. They beat us in the round robin. I think we're going to need to play our best game to beat her, and it's going to be a real battle out there. 결승전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최고 팀 간의 대결입니다. 스웨덴은 샷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들로 구성됐고 우리 대표팀은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퍼센테이지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저희가 하는 거에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서 승부한다면 사상 첫 금메달도 꿈이 아닙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 대표팀이 올림픽에 오기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왔습니다. 대한컬링연맹이 내분에 휩싸여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팀이 똘똘 뭉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라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선 기자입니다. 컬링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경기장인 강릉 컬링센터에서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난주 5일 동안 여기서 훈련했는데 올림픽 메달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실 공사로 경기장 완공이 늦어진 데다 연맹의 내분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자 대표팀은 스스로 살 길을 마련했습니다. 소속팀의 전용 컬링장인 의성훈련원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초청해
선진 컬링의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은 기본. 우리 위해서는 함께 노를 저으며 팀워크를 다졌고 명상과 독서, 그림 그리기로 정신력을 강화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훈련을 하면서 힘든 일이나 좀 그런 사소한 일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소통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점들이 게임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휴대전화와 TV, 인터넷 이용은 물론 가족조차 만나지 않을 정도로 외부 세계와 접촉을 끊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강팀들을 줄줄이 연파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컬링은 이제 대망의 결승전에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렸는데 그 중심에는 안경 선배라 불리는 주장 김은정 선수가 있었습니다. 소치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며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4년 뒤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해결사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김은정은 소치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라이벌 경기도청에 밀려 첫 올림픽 출전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스톤을 던지는 자신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퇴까지 고민했던 김은정은 심리 상담을 받으며 다시 일어섰고 지난해 극적으로 평창행을 확정했습니다. 평창에서는 진짜 준비 제대로 해서 꼭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 예선 2차전에서 결정적 실수로 다 잡은 경기를 내줬지만 강해진 김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미 가야 돼!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8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5연승을 달리던 스웨덴을 침몰시킨 4엔드의 더블 테이크아웃 샷이 압권이었습니다. 의식 강하고 확실히 뭘 시작하면 뭐 끝장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금까지는 줄곧 무표정했지만 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엔 뜨거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컬링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잘 되는 일도 있구나라는 약간 그런 감격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컬링의 든든한 맏언니 김은정은 이제 세계 정상을 향한 회심의 샷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일본도 어제 경기를 손에 땀을 쥔 채 지켜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마지막 샷이 남은 상황, 김은정 선수의 대범한 플레이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경기 전부터 김은정 선수에 주목했습니다. 韓国でメガネ先輩と話題になっている司令塔キム・ウンジョン。ニックネームの由来は人気アニメスラムダンクメガネ君こと小暮君にちなんだものだという。 일본 NTV는 경북 의성에 있는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소녀 컬링하는 거. この一角すべてがキム・ウンジョン選手の実家のニンニク畑です。 예선 전부터 김은정 선수의 샷 하나하나는 물론 쉬는 시간 바나나를 먹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장전 김은정 선수의 마지막 샷이 정확히 빨간 원안으로 들어가자 탄식이 터졌습니다. そしてもう一人加わった短いのかスイープで伸ばす中心に向かってくる赤ですね。入ってきた日本敗れました 그래도 세계 랭킹 6위로 사상 처음 올림픽 준결승까지 진출한 자국 선수들에게 일본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今思い返せばもうちょっとできたこうできたっていうふうにどうしても思ってしまうのでやっぱり悔しいです. 일본도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컬링이 이렇게 시사 만화의 소재로 쓰일 만큼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경기도 유망주였던 막내 김초희 선수를 제외한 여자 컬링 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경북 의성여고 출신입니다. 원래 마늘로 유명한 의성은 이제 팀킴의 활약 덕분에 한국 컬링의 중심지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아직 컬링이 어떤 스포츠인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시절
농촌 마을이던 경북 의성에 국내 최초의 국제규격 컬링장이 생기면서 이곳은 마을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친구, 가족들과 컬링장을 찾았고 그렇게 재미로 시작한 여고생들이 지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컬링의 새 역사를 쓴 주인공, 팀 킴이 됐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틈틈이 어린 학생들에게 컬링을 가르치며 저변을 확대했고 의성은 그렇게 한국 컬링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TV 나오는 국가대표 언니들 봤는데요. 좀 재밌어 보여서 흥미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인구 5만 4천 명의 의성에서 컬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이 됐습니다. 팀킴의 모교 의성여고는 컬링을 아예 정규 수업으로 편성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이렇게 컬링을 즐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 고장에서는 어르신들에게도 컬링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세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도 하지요. 밀어가지고 제일 가차에 간 사람이 이기는 거지. 농촌 마을에서 컬링의 메카로 떠오른 의성의 주민들은 내일도 한자리에 모여 금메달이 걸린 대망의 결승전을 단체 응원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 보좌관은 올림픽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내일 폐회식에서 북한 대표단과 마주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방카 보좌관이 김정숙 여사, 강경화 외교장관과 함께 평창 스노보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선수들의 멋진 모습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안타까운 장면에선 발을 동동 구르며 탄식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김 여사와는 물론 강 장관, 유승민 IOC 위원 등과 단체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에 강남 스타일 음악이 나오자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도 이방카의 등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오후엔 결승에 진출한 미국 컬링 남자 대표팀 응원에 나섰습니다. 응원단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경기에 집중하며 끝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한 목적이 평창올림픽 지원과 성공 축하라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이방카는 내일 폐회식에 참석합니다. 귀빈석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도 자리하는데 개막식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던 펜스 부통령과 비교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보신 대로 이방카는 응원만 했지만 함께 온 미국 대표단은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결정, 즉 군사행동을 실제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미국 대표단 일행인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공화당의 리시 상원의원이 평창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리시 의원은 누구도 군사행동을 원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친 결정, 즉 군사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nless things change dramatically, he's going to have to make some pretty tough decisions. We hope that doesn't happen, but we are where we are, and that's reality. 리 씨는 지난 18일 뮌헨 안보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제한적 타격이 아니라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며 북미 접촉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이어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opefully we'll see a change on behalf of the North Koreans to start to denuclearize. 평창올림픽 성공 축하가 방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 강조가 또 하나의 방한 목적임을 숨기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내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문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재영 기자입니다. 김영철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천안함 유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희 유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족들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김영철의 말을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은 결사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합니다. 내일 폐회식에 참석한 뒤 체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 등을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북측 대표단 수행원에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줄곧 핵 문제는 북미 간 사안이라고 고집해온 터라 남북 대화에 외무성 인사가 동행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핵 문제 논의에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사실상 해상 차단 효과를 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남서쪽 공해에서 포착된 북한 유조선 금운산 3호입니다. 중국 선적의 화물선으로 위장한 뒤 파나마 선적의 배에서 석유를 옮겨 실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렇게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과 중국, 그리고 파나마와 탄자니아 등 9개 나라 선적의 배 28척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운과 무역업체 등 모두 56곳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동안 적발해낸 26척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Our actions target shipping and trade companies, vessels and individuals across the world who we know are working with North Korea's behalf. 전 세계에 해상 운송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면 미국이 직접 응징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을 오가는 모든 배에 불법 화물 이전을 막겠다는 사실상의 해상 차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넘어선 후속 조치도 경고했습니다.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2. And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올림픽 전인 지난달 말에 이어 이방카 보좌관 방한 기간까지 두 차례 이뤄진 미국의 초강경 제재는 북한에게 올림픽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속에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재현 씨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성황후를 제작한 뮤지컬계의 대부 윤호진 대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등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배우 조재현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죄인이며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하며 동료, 스텝,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많았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성추행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왔고 배우 최율 씨가 소문의 당사자로 조 씨를 사실상 지목해 파문이 커졌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를 제작한 윤호진 에이콤 대표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콤 측은 피해자들의 얘기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있다면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이콤 측은 윤 대표가 성폭력 가해자로 거명되자 28일로 예정된 신작 웬즈데이 제작 발표 기자회견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문화계에선 성폭력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견 연극배우 출신 A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영화 음악감독에게 지방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SNS를 통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문화예술계의 이딴 성폭력 폭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투는 종교계로도 이어져 천주교 수원교구는 해외 선교 봉사활동 중 신부가 한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폭로에 대해
가해자인 한모 신부를 정직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캐나다 스키 대표팀 일행이 외제차를 훔쳐타고 달아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취한 이들은 선수촌까지 차를 몰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전형우 기자입니다. 새벽 0시 50분쯤 캐나다 프리스타일 스키 대표 선수와 그 아내, 매니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강원 평창의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차량을 2km가량 운전해 선수촌까지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난 차량 소유자는 차가 방전돼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음료수 한 잔 먹고 나가버리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요즘 시선에도 차 훔쳐가는 사람 있나요? 경찰에 붙잡힐 당시 만취 상태였던 캐나다 선수 일행은 너무 추워 차를 몰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캐나다 선수 일행의 출국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행복한 백화점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승강기 사고 원인이 낡은 제동장치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강기를 세우는 부품의 두께가 기준치의 80% 정도로 마모가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백화점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젯밤엔 서울 용산구의 폐기물 관리업체 직원 56살 장모 씨가 쓰레기 수거 차량의 유압 장치에 끼어 숨졌습니다. 퇴근했던 장 씨는 동료의 요청으로 나와 차량과 쓰레기 칸을 분리하는 작업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GM이 공장 폐쇄를 예고한 군산을 찾았습니다. 이 총리는 군산 공장 재가동이 최선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한국 GM 노조와 협력사 대표들이 참여한 군산 지역 지원 대책 간담회 현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피해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군산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한국 GM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게 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량 실직과 지역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정부 부처 차관들에게는 군산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실직의 고통을 줄여드릴 것인가.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GM 본사가 군산 공장 폐쇄는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GM 본사가 창원 공장의 효율성이 역대 최저점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왜 떨어졌나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좀 철저하게 규명 조사를 좀 원했고요. 정부를 믿고 좀 저희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GM사 측은 서둘러 실사를 진행하고 회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주 다시 방한하기로 한 베리앵글 사장이 GM 본사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와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경기도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역전세난 조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서울 전셋값도 3년 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기지 이전 특수를 누렸던 경기도 평택의 택지개발지구. 공인중개업소 유리창에 광고문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전세 세입자를 찾는 내용으로 문의가 빗발치던 지난해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등록등록이 어려웠어요. 물량은 10개인데 들어오시는 분은 3분, 4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꺼번에 공급은 너무 많이 됐어요. 이런 냉기는 북쪽으로 17km 떨어진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른바 갭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지만 전세는커녕 분양가보다도 4천만 원 가까이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내놓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4천이 좀 안 되고 한 3,800 정도 될 것 같으네요. 마이너스가요? 네, 자기 들어간 돈 포기하고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역전세난이 본격화하는 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경기도는 28년 만에 가장 많은 16만 2천 가구가 올해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평균 전셋값은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서울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 전셋값 역시 3년 8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문제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위축 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정하는 순간 해당 지역의 하락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작용도 있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유쾌하고 또 발랄한 모습으로 흥유라라는 별명을 얻은 피겨 아이스댄스 민유라와 파트너 갬린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갈라쇼에도 출전하고 후원 모금액도 크게 늘어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피겨 스타들이 연습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민유라가 흥에 겨워 몸을 들썩입니다. 기권하는 팀이 생긴 덕분에 갈라쇼에 출전하게 된 민유라 갬린조는 피로 똘똘 뭉친 선수들 사이에서도 톡톡 튀었습니다. 내일 갈라쇼에선 아리랑 대신 K-팝 음악으로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시합 때는 집중을 해야 돼서 조금 흥유라 사이드가 많이 안 나왔지만 갈라 때는 정말 거침없이 그냥 흥유라 가겠습니다. 민유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동료 연기에 누구보다 환호하고 유쾌한 몸짓으로 웃음을 자아내 흥유라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설치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항상 막 재밌게 살고 싶어서. 인기가 폭발하면서 후원 모금액도 올림픽 전보다 무려 20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연간 2억 원이나 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일도 해야 했는데 이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4년 뒤 올림픽에선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이징까지 어떻게 가나 그 생각을 했는데 진짜 국민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SBS 하성룡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스키와 스노보드를 모두 석권한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체코의 에스터 레데츠카가 스키 슈퍼대회전에 이어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주영민 기자입니다. 레데츠카는 일주일 전 알파인 스키 슈퍼대회전에서 깜짝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주 종목이 아니어서 친구의 스키를 빌려 신고 연습 삼아 출전했는데 세계적인 스타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0.01초 차 우승이 확정된 순간 레데츠카는 믿기지 않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세리머니를 대신했고 메달을 기대하지 않아 화장을 못했다며 고글을 쓰고 기자회견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레데츠카는 자신이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있는 주종목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더 높이 날았습니다. 1대1 스노보드 맞대결에서 적수는 없었습니다. 레데츠카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확정한 뒤 이번엔 마음껏 환호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스키와 스노보드를 모두 제패한 선수가 됐습니다. How is this medal different from your other one? This one is from snowboarding. That's the difference. As long as I have fun with both, I will probably do both. 23살의 나이에 올림픽 역사를 새로 쓴 레데츠카는 이번 대회에서 체코가 기록한 금메달 2개를 모두 따내며 체코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스노보드 남자 빅에어에서 캐나다의 세바스티엥 투탕이 화려한 회전 묘기로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슬로프를 힘차게 타고 내려온 세바스티엥 투탕이 도약대에서 점프한 후 4바퀴 반 회전 묘기를 깔끔하게 소화해냅니다. 2차 시기에서도 4바퀴 반 1620도 회전에 성공한 투탕은 합계 174.25점으로 1위에 오르며 빅에어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기쁨을 안았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경기 중에 갑자기 청설모 한 마리가 나타나서 스노보드에 치일 뻔했는데 선수가 잘 피해준 덕분에 이 운 좋은 청설모는 안전하게 경기장을 벗어났습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고요. 한낮 기온 오늘만큼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7도, 강릉 8도, 대구는 11도 예상됩니다. 폐막식에 열리는 평창 기온은 어떤지 살펴보죠. 내일 저녁 시간에는 영하 1도에서 영하 3도 선을 보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도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 지방에선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선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컬링 경기 볼 때마다 저는 영미가 떠올랐습니다.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간절할 때 영미처럼 힘껏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곁에도 그 영미가 있기를,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미이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